주택을 떠난 뒤 우리는 비교적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고 있다. 에어컨이 생겼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제습기와 선풍기 조합을 구성했다. 여름이 더 덥게 느껴지는 이유는 습하기 때문인데 습기를 없애는 제품은 제습기가 1등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에어컨보다 저렴한 제습기를 구입했다. 습한 장마 기간에 빨래 말리기도 좋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제습기는 공기를 빨아들여 습기를 빠르게 제거하는 만큼 뜨거운 바람을 내뿜었다. 문을 닫고 제습기를 돌리면 내부는 더 찜통이 되었다. 더워서 문을 열면 다시 습해졌다. 그렇게 선풍기와의 조합은 꽝이었다. 제습기 작동 소음도 만만치 않았다.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어서 에어컨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더위가 시작되기 전 5월, 설치기사님이 오셨다. 17평은 벽걸이 에어컨으로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크기였다. 에어컨 배관 길이와 구멍은 정해져 있었고 설치하고 싶은 위치 변경은 어려웠다. 배관 길이를 늘리는 데는 꽤 많은 비용이 따랐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장 적합한 곳에 설치했다. 문제는 에어컨 바람이 작은 방까지 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큰 방은 시원한데 작은 방까지 냉기가 전달되려면 한참 걸렸다. 이쪽과 저쪽이 극과 극인 상태가 되었다. 냉방병에 걸려본 나는 결국 만들고 말았다. 에어컨 바람 터널을 말이다. 다이소에서 김장 비닐 솥자리를 구입했다. 넓이보다 길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로 골랐다. 8장에 1,000원이다. 막혀있는 쪽을 가위로 잘라 양쪽이 뚫리게 만들어준다. 8장 모두 잘라준 다음 양쪽을 하나로 연결해줘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투명 테이프다. 겹치게 붙이면 안 되고 하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붙여야 한다. 생각보다 세심한 작업이다. 이 작업을 최소 8번 반복해야 한다. 시원한 바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 필요한 길이에 맞게 전부 붙여주면 힘든 작업은 끝났다. 전부 연결하니 생각보다 길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옷걸이로 모양을 잡아주면 완성된다.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중간 지점에 부착하면 큰 방과 작은 방에 정확히 5대5의 찬바람을 전달할 수 있다. 에어컨에 붙이는 테이프는 냉장고 구입할 때 혹시 몰라 한쪽에 붙여준 파란색 테이프였다. 일반 투명 테이프와 다르게 찐득이가 남지 않는다. 에어컨 바람 터널을 만들고 주방과 작은 방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1,000원의 행복이다. 입맛 없는 계절에 사람들은 뭘 먹고 살까? 궁금해하다가 우리가 먹고 산 여름 음식과 과일을 모아봤다. 우리에겐 미니 텃밭이 있다. 여름을 준비하는 가장 첫 단계는 바질을 심는 일이다. 바질은 열대아시아가 원산이며 그래서 날씨가 더워야 잘 자란다. 바질은 4월 말에 씨를 뿌린다. 먼저 파종 일주일 전 미리 퇴비를 뿌려준다. 사람이든 식물이든 영양분이 있어야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 다이소에서 바질 씨앗을 1,000원에 구입했다. 80립이 들어있는데 이 정도면 몇 년도 먹고 남을 양이다. 모종판에 뿌려서 모종을 만들거나 시장에서 판매하는 모종을 구입해 바로 심으면 쉽게 잘 크지만 씨를 그대로 뿌려도 생각보다 잘 자란다. 4월에 파종하면 여름에 한 번 수확하고 8월에 한 번 더 파종하면 11월까지 수확할 수 있다. 그리고 8월이 되었다. 물만 잘 줬는데 금세 이렇게 자랐다. 바질을 심은 목적은 딱 하나다. 바질 페스토. 바질 페스토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1년 먹을 바질 페스토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걸 바질 김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나도 그중 하나다. 겨울에 하는 김장과 다르게 바질 김장은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한다. 이것만 잘해두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다. 빵에 발라 먹어도 맛있고 파스타를 해 먹어도 맛있다. 꽤나 무심했는데
생각보다 잘 자랐다. 열과 냉기에 약한 바질은 되도록 수확한 날 소비하는 것이 좋다. 바질 페스토 만드는 법은 간단하다. 견과류, 바질, 마늘, 소금, 올리브유 5가지만 있으면 끝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잣으로 만드는 것이 오리지널 레시피지만 잣은 너무 비싸다. 아몬드나 호두로 해도 맛은 충분하다. 여기에 파마산 치즈나 그라나 파다노 치즈가 있으면 좋다. 나처럼 오래 두고 먹을 용으로는 치즈를 제외하고 만들어도 된다. 치즈는 먹기 전에 바로 갈아 먹는 것이 훨씬 신선하다. 가장 먼저 견과류를 후라이팬에 살짝 볶아준다. 그럼 더 고소해진다. 보통 레시피에서는 물기를 제거한 생 바질을 사용하는데 한번 데치면 갈변 작용을 일으키는 효소를 열이 파괴해서 바질의 초록색이 갈변되지 않고 오래 간다고 해서 살짝 데쳐봤다. 이거는 아주 시간이 중요해.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빨리빨리의 민족답다.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음식은 시간과 타이밍이 생명이다. 그냥 손을 진짜 느리죠? 하지만 행동은 느린다다. 데친 바질을 차가운 얼음물에 바로 넣어준다. 이게 또 막 삶으니까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 냄비가 작아 한 번 더 반복한다. 근데 냄새가 너무 진해가지고 근데 진짜 냄새가 꼭 양 냄새 같다. 진짜 진한 향수 냄새 맡는 것 같아. 바질은 향수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렇게 아까 많았는데 지워 보니까 엄청 쬐끔이네. 여름의 색깔이네요. 네. 그 많던 바질이 한 줌이 되었다. 단단한 견과류와 올리브유, 치즈를 넣고 먼저 갈아준다. 데친 바질을 잘게 잘라서 갈면 된다. 그리고 이걸 만들 때는 열이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여기 모터에 이 칼에 칼이 계속 오래 갈면은 뜨거워지잖아. 금방 돼. 아,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얘를 빨리 갈아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러려면은 여기 믹서기 성능이 중요해. 근데 우리 거 믹서기는 이게 믹서기도 아닌 거라서 성능이 안 좋아. 항상 만들 때마다 아쉬운 것이 믹서기다. 핸드 블렌더는 생각만큼 곱게 갈아지지 않았다. 저는 마늘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이만큼 넣고요. 그다음에 소금도 원래 가는 소금 넣어야 되는데 소금이 없어서 그냥 굵은 거를 조금 넣겠습니다. 와 많이 들어가네. 엄청 많이 들어가. 아니 많이 그냥 올리브유를 그 자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 나다. 그래도 먹을만하다. 좋은 믹서기 사고 싶다. 빵을 구웠다. 빵에 바질 페스토를 발라 먹으면 여기가 바로 유럽이다. 근사한 레스토랑 부럽지 않는 맛이다. 빵과 닭가슴살, 바질 페스토는 탄단지가 완벽한 한 끼 식사다. 여름은 복숭아의 계절이다. 마트에 간 우리는 말랑한 복숭아와 딱딱한 복숭아를 사이에 두고 고민했다. 나는 딱딱한 복숭아를 좋아하고 동생은 말랑한 복숭아를 좋아한다. 처음엔 동생 뜻에 따라 말랑한 복숭아를 먹었다. 이게 웬걸? 너무 맛있었다. 금세 6알을 해치웠다. 그리고 마트에 또 갔다.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했다. 한 팩에 6,900원. 좋아하는 복숭아 한 팩씩 각자 손에 들었다. 알고 보니 올해는 복숭아가 저렴했다. 그래서 우리는 복숭아 사치를 저지를 수 있었다. 복숭아 향이 코에 가득 맴돌 때 우리는 말했다. 여름의 맛이다. 여름은 또한 자두의 계절이다. 할머니 집 뒷마당에는 오래된 자두나무가 있었다. 딱 한 번 그 자두를 맛본 적이 있다. 정말 맛있는 자두였다. 아쉽게도 지금은 사라졌지만 평생 그렇게 맛있는 자두를 먹어본 적이 없다. 그 자두를 맛본 뒤 우리는 자두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집어왔다. 한 박스 7,900원. 자두는 금방 익어버리기 때문에 잘 보고 골라야 한다. 가장 먼저 잘 익은 자두 선별 작업을 한다. 먼저 먹어야 할 것들을 골라내는 일이다. 잘 익은 것들을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시원해진 자두를 한 입 베어 물면 과육이 입안에 쫙 퍼진다. 여름의 맛이다. 어릴 적 메론은 부의 상징이었다.
과일 바구니의 메론은 항상 가장 좋은 자리에서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엄마에게 메론 한 통을 받았다. 올해는 메론도 저렴했다. 한 통에 4,000원이었다.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메로나다. 그런데 사실 메론이 아닌 참외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메론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정말 오랜만에 메론을 깎았다. 메론 씨는 질기고 단단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잘 먹지 않는 씨앗이다. 메론 씨와 그물을 모두 제거해 주었다. 간혹 씨 하나가 붙어있는 것을 씹으면 속 씨만 먹고 겉 씨는 뱉는다. 메론은 속이 달콤하다. 겉부분은 꼭 수박의 흰색 부분 같다. 최대한 맛있는 부분을 살려서 깎는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시원하게 먹으면 더 맛있다. 여름의 맛이다. 토마토는 6월부터 9월까지 제철이다. 올해는 방울토마토를 심어 계절 내내 먹고 싶었는데 집에서 키우는 방울토마토 농사는 쉽지 않았다. 매번 붓으로 꽃을 수정해 주어야 했고 비료도 많이 필요했다. 수정된 꽃은 열매로 변했다. 방울토마토 꼭지가 꽃의 흔적이다. 베란다 농사도 햇빛과 바람이 중요했다. 매일 들여다보고 정성을 쏟았지만 주황색 방울토마토 몇 알이 수확의 전부였다.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려서 매일 원 없이 먹겠다는 처음의 포부는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어쩔 수 없이 사 먹기로 했다. 마트에서 찰토마토를 한 팩 구입했다. 2kg, 7,980원. 찰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 당도가 높고 짠맛과 단맛이 섞인 토마토다. 토마토도 대표적인 후숙 과일이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적절히 섞인 것을 구입해야 한다. 그래야 먹는 동안 나머지가 천천히 익는다. 토마토에 열을 가하면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된다. 시원하게 설탕 뿌려서 먹는 것도 맛있지만 후라이팬에 살짝 볶아 올리브유와 후추를 뿌려 먹으면 꽤 근사한 요리가 된다. 나는 콩순이다. 콩을 정말 좋아한다. 친구들이 급식에서 콩을 골라내었을 때 나는 말했다. 그 콩 나한테 줘. 나는 어떤 콩이든 잘 먹었다. 여름이 더 즐거운 이유는 바로 콩물국수 때문이다. 콩물국수는 서리태나 메주를 만들 때 쓰이는 백태콩으로 만든다. 검은색 콩물은 서리태, 노란색 콩물은 백태다. 저희 오늘 콩물국수 먹으러 갑니다. 여름의 맛으로. 네. 올해 처음 먹는 콩물국수인가요? 네. 네, 여름에 꼭 한 번씩은 콩물국수를 먹어야 여름을 잘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음식이라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 거야. 한번 해봐. 네 가봐. 아니 네가 열어봐. 우리는 콩물국수와 메밀막국수를 주문했다. 빠질 수 없는 단백질, 맛보기 보쌈수육도 추가했다. 콩물색이 검은색인 걸 보니 서리태인 것 같다. 추가로 콩가루와 훈제 계란, 오이가 들어있다. 고소한 깨도 팍팍이다. 쌀으로 만든 면이라 신기했다. 새싹볼이라 색깔도 초록색이다. 국물이 걸쭉해서 마음에 들었다. 동생이 주문한 메밀막국수다. 육전 조금과 오이채, 김, 계란이 들어있다. 시원한 살얼음과 깨가 가득이다. 보쌈 끝부분에만 비계가 붙어있어 좋았다. 보쌈을 먹으면서 비로소 무말랭이라는 음식에 눈을 떴다. 꼬들꼬들한 식감이 매력적인 무말랭이다. 콩물국수에는 당연히 설탕을 넣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탕수육에 부먹과 찍먹이 있다면 콩물국수는 소금파와 설탕파로 나뉜다. 나는 사실 소금과 설탕파다. 둘 다 넣는다.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맛을 높여주는 데는 소금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단짠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곱게 잘 갈린 국물에 시원하고 쫄깃한 면은 냉면과 더불어 더위를 날려주는 여름의 맛이다. 8월의 여름 중 가장 뜨거운 날은 바로 8.15 광복절이다. 가수 션님이 주최하는 8.15 런에 꼭 동참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조금씩 달리기를 연습했다. 초보자에게는 1km 뛰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 몇 번의 연습 후 3km를 뛰게 되었고 곧이어 5km를 뛸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5km가 최대였다. 금세 8월 15일이 다가왔다.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한계점을 지나 도달한 적 없는 것이 목표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걱정이 앞선다. 오늘은 2024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저도 8.15 런에 나가려고 지금 준비가 된 상태고요. 오늘 같이 뛰려고 했는데 이제 건강상의 이슈로 저 혼자만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 딱 기온이 27도라서 오늘 뛰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광복절이라 밖에 국기 개항을 했고 오늘 8.1km를 제가 지금 뛰어보지 않는 키로수라서 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러닝을 한 지가 딱 오늘이 6회차입니다. 5km가 지금 최대 거리였는데 과연 8.15km를 뛸 수 있을지. 지금 5km도 엄청 힘들었죠? 네, 5km도 엄청 힘들게 뛰었는데 오늘은 좀 페이스를 천천히 하더라도 되도록이면은 8.15km를 한번 뛰어보려고 합니다. 채워본다고? 네. 네, 좋습니다. 네, 안 나가신 소감이 어떠시죠? 예, 어쩔 수 없이 네. 못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못 나가신 소감. 예, 어떻게 아쉽나요? 딱 타이밍이 그렇게 됐네요. 아쉽나요? 어떻게. 예, 아쉽지만 저는 네. 또 내년을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상 둘이 같이 뛰다가 저도 혼자 나가는 게 좀 처음인데 어떤 느낌일지 좀 약간 있다가 없으니까 좀 쓸쓸하기도 하고요. 참 메롱을 많이 잘 네. 타시나 봐요. 구두 주걱이 필요한 이유. 가겠습니다. 네. 밖에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엄청 시원해서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달린 8km는 매운맛이었다. 5km가 지나고 6km가 되었을 때 해냈다는 자신감과 8.15km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생각했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 선열분들을 잊지 않겠다고. 지금의 고통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더니 더 힘이 솟아났다. 그리고 감사했다. 1시간 동안 쏟아낸 땀이 광복에 대한 기쁨의 눈물처럼 느껴졌다. 자, 과연 저는 몇 킬로를 뛰었을까요? 거기서 말이야. 이거 신발이 너무 아팠어. 동생의 러닝화를 처음 신고 나간 나는 뛰면서 발바닥의 고통을 느꼈다. 역시 자기 발에 맞는 러닝화가 중요하다. 이게 발볼이가 좀 더 너보다 크니까 아프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5km만 뛰고 갈까? 내가 안 돼! 뛰어야 해! 하면서 8.15km를 뛰었습니다. 결국 양 발에 작은 훈장 하나를 얻었다. 8.15를 딱 찍으려고 했는데 8.13이어서 조금 더 갔더니 8.17이 돼버렸다. 여기는 8.18이 찍혔고요. 6.56 페이스에 56분이 걸렸습니다. 진짜 많이 걸렸다. 오래 걸렸다. 자, 저도 8.15 런 성공! 잘 될 거야, 대한민국. 그렇게 우리는 달리기를 하며 땀을 쏟아내고 과일을 먹으며 여름을 보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 곧 가을이다.